안녕하세요. 와치독입니다. 오늘은 와치독을 사용하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좌는 알아서 잘 만드시고요. 그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을 위해서 필요하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국내 선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오픈 API에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어, 그 모의 매매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의 계좌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 계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의 투자 그래서 모의 투자를 시청하시면 되고요. 거기가 이제 거기도 있지만 고객 서비스에서 오픈 API 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키움 오픈 API 이 부분에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상시 모의 투자 신청하러 가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움에서는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한국투자증권은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실전 모의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일로 가서 모의 투자를 신청하시면 되겠죠. 화면이 좀 빨리 안 나오네요. 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신청 부분을 이제 해서 본인이 이제 계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선물 이런 것들을 다 모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 계좌 신청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오픈 API 사용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키움 같은 경우는 아까 오픈 API 운데 거기 가보면은 이 오픈 API 사용 신청이란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사용 신청을 이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 이 모의 투자 저희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레이딩 그리고 실 오픈 API 이프렌드 익스퍼트 서비스 안내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여기에 오픈 API 사용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서 같이 사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자동 매매할 때 주로 ETF 레버리지 같은 거를 많이 하실 건데 그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은 이 금융투자협의회 학습 시스템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일반 투자 대상 교육 안내에서 레버리지 ET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고 학습을 다 한 다음에 이 각 증권사에 내가 이 했다는 그 수료증 코드를 여기다 입력하면 됩니다. 아, 여기서 ETP 여기 ETF 여기 보면은 ETF, ETN, 레버리지 ETN 뭐 교육이수 등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보셔서 본인의 그 이수받은 그 코드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해외 ETF도,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해외 ETF,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ETP 거래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좌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해서, 거래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ET
ETF 같은 경우에는 ETF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예탁금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예수금으로 있어야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키움증권 오픈 API 보셨잖아요. 신청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다운 받아서 해보시죠. 아까 여기서도 되지만 우리 카페에 가보시면은 어, 우리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와치독 릴리즈가 있죠. 여기서 어, 여기 이제 설치 전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로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 이제 여기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키움 오픈 API가 있고 항군 오픈 API가 있고 그리고 뭐 추가로 피치 상황에 따라서 이 단내 프레임워크라든지 재배포 패키지를 깔 필요가 있어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단내 프레임워크를 반드시 좀 깔아야 될 필요가 있고 어, 윈도우 업데이트 상황에 따라서 재배포 패키지를 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픈 API를 먼저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와치독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를 끝냈고요. 다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와치독 받은 거를 압축을 풀고 한번 그냥 실행해 보겠습니다. 압축 풀기. 자, 풀었죠? 이 상황에서 와치독이 여기 있는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뜨죠? 대부분 사용하시면서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 왜 그러냐면 오픈 API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는 겁니다. 그래서 와치독을 실행하기 전에는 예, 반드시 오픈 API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 API를 설치하기 위해서 아까 받았던 어, 키움증권부터 해보겠습니다. 설치 중이고 자, 키움만 설치한 상황에서 다시 와치독을 실행을 해보면 여전히 안 뜹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투자증권 오픈 API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투자증권 오픈 API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먼저 제가 뭔가 있는 것 작업 관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를 잠깐 언인스톨하고 지금 다시 하는 거라서 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없애고 예, 설치를 하고 예, 완료. 그래서 실행해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이 설정에 가서 이 세 개를 다 꺼주셔야 돼요. 이게 끄지 않으면은 이제 원격 접속 같은 경우에는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실행이 되면은 바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먼저 원격 데스크탑을 써야 되시는 분들은 그 윈도우가 제공하는 원격 데스크탑을 쓰기 전에 크롬 데스크탑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크롬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어, 원격으로 들어가서 이런 걸 설치해 주시고 보니까 윈도우뿐만 아니라 팀뷰어도 차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롬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이제 어, 여기까지 해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와치독을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오픈 API 설치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픈 API를 설치를 했죠. 또 업비트 키 발급하기가 또 있네요. 그 키를 발급을 한번 해보시죠. 업비트 메인으로 가면은 업비트 메인으로 가면은 이 고객센터가 있고 오픈 API 안내라고 있죠. 여기서 오픈 API 사용하기를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키를 두 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키를 잘 발급받으시고요. 다음으로 아까 했던 거 넘어가고요. 와치독 압축 풀기 했고 다운로드 한 거 압축 풀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와치독을 이제 오픈 API 설치를 다 끝냈으니까 와치독을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행이 됐죠. 이거는 허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 실행이 됐고 그 와치독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어, 그다음에 가상화폐, 그리고 국내 선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각각 모두는 여기서 선택 가능합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있어서 개별로 실행을 하셔야 되고 원하는 모드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먼저 아까 국내 주식을 위해서는 이제 키움 이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 여기 계좌하고 비밀번호 이런 걸 한번 설정해 보시죠. 다시 와서 국내 키움증권으로 하고 접속을 누르면 이제 뭐가 뜹니다. 여기서 고객 아이디 모의 투자는 모의 투자 체크를 하시고 모의 투자가 아닌 경우에는 모의 투자를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때는 이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번호는 계좌 비밀번호 숫자 4자리가 아니라 접속 홈페이지 접속 아이디에 대한 패스워드입니다. 로그인을 해보면 최초에는 이렇게 계좌번호가 나와 있지 않아요. 갖고 온 게 없기 때문에 설치가 지금 제가 뭐 동작하던 게 아니라 이제 어닝스톨하고 새로 하다 보니까 처음엔 이렇게 뭐 정보를 가져오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꽤 많이 가고 보자 보나 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새로운 버전을 받으시려면은 와치독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확인을 버튼을 눌러라 이겁니다. 이걸 먼저 누르고 와치독을 종료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상황에서 와치독을 종료를 하고 확인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확인 누르시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난 겁니다. 이때 이제 다시 와치독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접속을 다시 누릅니다. 자, 여기서 음, 비밀번호 입력하고 엔터 치고 아까 한 번 다 갖고 왔으니까 이번에는 그보다는 적게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여기서 이제 계좌를 설정해야 되는데 제 계좌가 이거고 사용할 계좌.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어, 이 오픈 API 이게 계좌번호 설정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설정 누르시고 내가 쓰는 그 번호 선택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등록 그 다음에 오토 체크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고 닫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면 이제 다 된 겁니다. 화면 동영상 캡처를 하면서 하니까 이상하게 전반적으로 느리네요. 네, 바로바로 뜨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좌 정보 갖고 오고 뭐 계좌 보유 종목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설정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키움이고요. 그 다음에 어, 한국투자증권 해외 주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도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로그인하고 국내 모의로 하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와치독을 실행하고 여기서 이제 해외 한투 주식 모드 이렇게 설정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접속을 누르면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 키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접속을 할 때 오픈 API가 자동으로 팝업을 띄면서 관리자 권한으로 이렇게 상승을 시켜주는데 한국투자증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예, 관리자 권한 실행하시고 지금 한두 주식 모드로 됐고 접속을 다시 누르면 예, 접속이 됐죠. 자, 접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려는 계좌를 선택하시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한국투자증권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추가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 오픈 API가 웹페이지 접속할 때 쓰는 그 아이디하고 아이디를 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계좌번호 숫자로 된 네 자리 계좌번호 그거를 여기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입력하지 않으면은 이제 접속할 때 뭐 아이디가 맞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에러가 뜨는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모든 설정을 여기서 설정 화면에서 예, 설정 화면에서 이제 설정을 하면 여기서 최종 설정하고 및 종료를 누르면 이 와치독이 종료가 되는데 이것에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게 왜 종료가 된 게 정상적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여기 설정이 전반적인 그 자동 매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행 중에 자동 매매 실행 중에 혹시라도 이걸 설정을 해서 그대로 적용했다가 오동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 저는 이제 설정을 하면 자동 종료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를 진행할까요? 이렇게 이제 팝업까지 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와 해외
거의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모드 이렇게 설정하면 되고, 이때는 이제 계좌번호가 필요 없고요. 아, 암호화폐 모드 같은 경우는 크게 동시에 4개를 여기서 어, 와치독을 개별적으로 4개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개를 띄우는 경우에 각각 이거를 달리해서 이렇게 띄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업비트에서 발급받은 그 키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걸로 계좌 설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면 되고,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을 위해서 그 사용하고 있는 자동 매매가 돌고 있는 와치독이 동작하고 있는 그 PC의 IP를 업비트 서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IP에 대해서만 이제 접속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대해서는 이제 통신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혹시라도 통신이 안 되면은 IP가 다른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 이제 인터넷을 쓸 때, 그때는 IP가 항상 고정된 게 아니라 이제 때때에 따라서 이제 IP가 바뀝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정 IP로 IP가 고정된 그런 데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계좌 설정까지 다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평균선 돌파 전략 만들기를 해서 이거 자동 매매까지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국내 크위움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키움으로 해서 접속을 누르고, 아까 저 한투로 바꿨다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여기는 그대로 돼 있나 모르겠네. 여기는 잘 돼 있는데 이거를 다시 바꾸고 다시 접속 누르고. 아, 그리고 여기 한투 OCS 등록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오픈 API를 다 설치했는데도 와치독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는 한번 리부팅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상하게 한투가 OCX 등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이제 한투 OCX 등록을 관리자 번호로 실행을 한번 해주시면은 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한번 해주시면은 아마 와치독이 동작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키움 주식 모드로 해서 접속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백테스트를 할 때는 증권사의 서버로부터 주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접속을 하시고 국내 주식 분석을 누르시고 여기서 뭘 해볼까요? 코스닥 레버리지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선택하고 슬리피지는 국내는 한 0.3 정도로 하면 됩니다. 일봉으로 해서 데이터를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고요. 그러면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신규로 해서 전략은 그 1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서 상향으로 어제 종가가 있으면은 매수를 하고 어, 어제 어제 종가가 1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있으면은 매도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제 조건이 맞으면 오늘 시가로 매수, 매도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제 종가는 클로즈 일이고, 그게, 이동평균선 MA, 어, 10일 이동평균선 어제 거보다 높았냐? 그러면은 시가로 매수하겠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매도는 종가가 10일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있으면은 매도를 하겠다. 오늘 시가로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익절률, 손절률은 여기다 선택할 수도 있는데 어, 이 익절과 손절 이런 것들은 실제와 백테스트가 맞지가 않아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금 비율식은 내가 한번 매수를 할 때, 아, 몇 퍼센트를 매수할 거냐. 내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를 0.5로 하면 50%만 사겠다. 1로 하면 100만 원 그대로 사겠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동평균선, 뭐 1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은 50% 사고, 아니, 위에 있으면은 100%를 사고, 밑에 있으면 50%를 사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클로즈 1, 이동평균선 보다 위에 있다. 위에 있을 때는 곱하기 1, 100%를 사고, 밑에 있을 때는 곱하기 0.5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 조건이 맞든 이 조건이 맞든 둘 째 하나 맞겠죠. 동시에 맞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면 이 조건이 맞으면 1이 되고 이 조건이 맞으면 0.5가 되니까 나는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100%, 밑에 있을 때는 50%를 사겠다 할 때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설정했으니까 팩트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연평균 복리 수익이 7.14%, MDD가 마이너스 60%, 승률 32%로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수익률, 그 수익률표를 보면 이렇게 나왔고, 보면은 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승률은 한 41.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샤프 지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니까 이건 참조하시고, 매년마다 연수익률은 이렇게 나오고 월별 평균 수익률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과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 10일 이동 평균선이 과연 맞는 건가? 그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 누르면은 이제 거래했던 내역이 여기 밑에 같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 여기 맞게 이제 커서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차트에서도 움직이면 거기에 맞게 그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좀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고 싶으면 여기서 이게 줌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확대하시면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이건 펜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리셋입니다. 그리고 얘는 로고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제 화면을 로그로 지수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고, 그리고 로그하고 아닐 때하고 좀 차이가 있죠. 예, 예,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고, 이건 수익률 그래프 차트를 보이는 거고, 이건 주식 차트를 보여주는 거고, 이건 MDD 차트, 그럼 이건 매매 위치 차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위치도 이 분홍색이 매수한 시점, 연두색이 매도한 시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제 아까 이게 말씀드린 최적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10일이 맞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적화라는 것들을 이렇게 변수로 상수로 바꿉니다. C1. 그리고 매도 조건식도 10일이 아니라 얘도 또 다를 수 있으니까 C1이 아니라 C2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기본값은 아까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10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설정하고 백테스트 해보면 아까랑 동일한 상황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최적화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C1과 C2를 했고 얘가 이동평균선이니까 3에서 한 뭐 120일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하나씩 증가하는 걸로 하고 C2도 3에서 120으로 하고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최대한 높은 걸로 최적화를 해보는 걸 해보고 아까 저희가 10을 기본으로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 최저가 그 기반 하에서 이제 최적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거고 이런 건 무시하고 그냥 네가 한번 이 구간 안에서 최대한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르면 이제 이 10번 횟수만큼 얘가 계속 최적화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수익률이 최대가 되는 거를 찾은 게 이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수익률이 원래는 7%였는데 22%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상수값 적용을 하면 이 값이 아까 11이었는데 14일로 바뀌었고 둘 다 14일로 바뀌었네요.
10일보다는 14일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19.40, MDD가 마이너스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수익률만 기준으로 봤는데 이때 보면 MDD가 된 게 나쁘잖아요. 그러면 MDD 기준으로 하면 MDD가 더 낮아지는, 아니, 더 높아지는 쪽으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지금 14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MDD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최적화한 다음에 기존 데이터 가지고 최적화할 때는 이렇게 10번이나 할 필요는 없고 한 5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이제 MDD가 떨어졌죠. MDD가 참 더 올라갔죠. 상승값 적용. 그러면은 이때 보면은 MDD는 이제 40,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39로 더 올라갔는데 연봉리 수익률이 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복합 최적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도 좋고 MDD도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승률도 같이 올라가면 좋겠고 월승률도 올라갔으면 좋겠고 샤프 지수도 올라가면 좋겠고 근데 여기 보면은 각 수치에 맞게 적당히 어떤 동등하게 움직이게끔 이 가정값을 좀 맞춰주면 돼요. 샤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걸 100으로 했으면은 샤프 0.1 올라가면 숫자 1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MD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39인데 얘가 뭐 10, 10이 움직일 때 1 정도 움직이겠다. 그러면 얘를 한 0.1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0.1. 근데 이 수익률은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한 5배 더 큰 것처럼 움직이겠다. 이거는 뭐냐면 수익률은 많이 최대한 많이 움직이게 되되 다른 MD도 좀 오르는 것도 나는 반영하고 싶고, 승률은 지금 마이너스 42%인데, 이거보다 일씩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반영하고 싶고, 그렇게 할 때 이 수치들을 좀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복합을 했을 때는 이제 보시면은 수익률도 적당히 올라갔고, 승률도 아까 마이너스 45인데, 그거보다는, 아니. MD들은 마이너스 45였는데, 42로 적정선으로 둘 다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할 때 복합 최적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자동 매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음, 코, 코덱스. 이걸 하기 전에 이 아이템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보가 클립보드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장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원래 있던 파일 네임에 뒤에 수익률, MDD, 수익률 이게 다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거는 좀 삭제를 하고 이름을 리네임 해주면 됩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동, 평균 전략. 이렇게 해서 저장합니다. 자, 설정이 끝났고. 자, 이제 백테스트가 끝났으니까 이걸 자동 매매하는 걸 해보시죠. 그러면은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아, 자, 이제 이 윗부분은 그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조건식을 쓸 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키움증권의 HTS로 가서 조건식을 좀 등록하시고 등록된 조건식을 여기서 선택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키움증권을 쓰지 않고 아까 만든 와치독 자체 조건식을 쓸 거니까 여기서 아까 백테스트 했던 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였죠. 이거라고 익절 안 하고 손절도 안 하고 감시 트레일링 스탑도 안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그 조건식 하실 때 그때도 익절 손절이 있었는데 여기도 손절 이걸 할 수 있어요. 이제 거기서 선택을 안 한 경우는 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쪽 값이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정하시면은 거기서 조건식에서 선택했던 거는 좀 무시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투자금은 지금 얼마로 할지 결정하는 건데 내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얼마로 하고 싶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싶다면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이제 그 투자할 주식 수는, 최대 매매할 주식은 이제 한 개 정하고요. 어, 한 개로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산 비율 이걸 클릭하면은 거의 100%, 한 개니까 100%가 되는 거고, 그걸 예를 들어서 아까 10개로 했잖아요. 10개인 경우에는 알아서 10%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수료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정도로 해서 이제 나눠진 거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난 대로 더 많이, 매수가 되고, 손실이 난 경우는 그만큼 더 적게 매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가급적이면 자산 비율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략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전략인데 이제 하나도 안 쓸 거고 사용자 조건식 아까 만든 사용자 조건식을 쓸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만든 거 선택을 하고 분할 매매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1이 아니라 1 초과한 2, 3이 됐을 때 분할 매매를 하는 거고 이 조건식 이거는 단순하게 몇 퍼센트 올랐을 때 단순하게 어, 분할 매매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조건식에 따라 분할 매매할 때 이걸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분할 매매 횟수를 2로 하고 분할 매수 등락률을 뭐 2%로 했다. 그러면은 어, 그 첫 번째 분할 매매할 때는 2% 수익이 됐을 때 그 종목 수익률이 2%가 됐을 때 1차 사는 거고 두 번째는 2의 두 번째 2의 두 배가 돼서 이제 4%가 됐을 때 두 번째 매수가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매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이렇게 다 설정이 됐으면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 키움증권 같이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이런 키움증권 조건식을 쓸 때는 그 모든 종목이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두 추가해서 여기서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모두 추가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모두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니까 아, 모두 삭제를 하고 자, 이것만 다시 한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모두 추가 제거하고 추가. 그리고 이제 이미 추가된 경우에 또 바꾸실 때 이걸 누르고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절을 이제 5%를 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낀 걸로 생각을 하세요. 설정 및 종료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은 여기 실제는 여기 적용이 안 됐죠. 익절 손절에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0 그대로 있습니다. 이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꾼 거를 저장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선택 변경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누르시고 값이 안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꼭 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 변경, 그다음에 설정 및 종료.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이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15시 30분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와치독 같은 경우는 한 뭐 8시 40분부터 켜져라. 그리고 꺼지는 시간은 15시 한 40분에 꺼져라. 이러면 이제 와치독은 이때 이제 그 자동 매매가 8시 40분부터 시작을 해서 15시 40분에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 이 오토 스타트 있잖아요. 이거를 실행해 두면은 이 시간에 맞춰서 와치독을 자동으로 실행해 주고 종료해 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 스타트와 병행할 때 이렇게 이 시간은 중요하고, 그리고 이 시간도 그러는데 나는 실제 매매할 때는 매매할 때 시간도 설정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잠깐만요. 일단 이렇게 설정하고 다 설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다시 실행하고 국내 주식 분석에서 아까 파일 오픈 여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조건식으로 장중에 나는 9시부터 9시 9시부터 9시 나는 한 30초 30초부터 시작해서 9시 15시 오후 3시 19분까지만 거래하겠다. 이렇게 이제 매도 검색은 이때만 하겠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식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 시가 매수 매도, 뭐 종가 매수 매도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건식은 항상 맞을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시간 제한을 정확하게 두시면은 종가에만 매수하든지 시가에만 매수하든지 뭐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으니까 바꿨으니까 저장을 다시 하고 설정. 자, 그러면은 아까도 내가 자동 매매하려는 그런 종목도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관심 종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을 다시 누르고 예, 됐죠? 그러면은 얘가 등록된 게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과거 데이터를 다 미리 불러옵니다. 이렇게 600개 정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00개 정도 이렇게 미리 불러오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인지 이런 게 또 표시되고, 그리고 전략도 여기 설정해 놓은 전략도 이제 이렇게 읽어옵니다. 이 전략의 매수 시간대는 이거고 매도 시간대는 이거니까 로고 한번 보시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잘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뭐 갖고 있었던 게 여긴 있는데 여기 투자 관심 종목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매매를 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뭐 어떤 오류 같은 게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은 이런 걸 없도록 수화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타이거, 차, 전지, 테마, 영, 영, 투자 유무, 투자는 얘는 안 할 거고, 조건식은 뭐 아무거나 그냥 해놓고, 휴가, 이렇게 하고 설정 종료,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속. 음. 됐죠? 자, 이제 그런 오류도 안 뜨고, 자, 이제 자동 매매를 시작하려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자동 매매를 클릭을 하면 자동 매매가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장마감으로 끝나버렸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얘의 가격을 보면서 이제 아까 그 조건에 맞으면은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가격 조건식에 매수가, 매도가 한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차이가 이제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항상 뭐 이 가격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건이 맞을 때 매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자동 매매가 제가 지금 뭐 접속 누르고 자동 매매 클릭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했잖아요. 이것도 안 하려면은
설정에 가셔갖고 자동 매매, 자동 시작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자동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설정 및 종료를 하시고 어, 여기서 다시 지독을 실행을 하시면 자 이제 자동 매매가 떴죠. 근데 문제가 아까 보시면은 그 관리자 권한으로 바꾸기 위해서 팝업이 잠깐 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띄우면 괜찮은데 오토 스타트에 의해서 와치독을 띄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안 되면 또 그 팝업이 또 끌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니까 얘는 항상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될 수 있게 어, 여기 추가 옵션에 가서 속성에서 완성에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 실행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런 팝업이 안 뜨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오토 스타트를 해서 제가 이제 와치독이 실행이 되면 이제는 그런 게 안 뜰 겁니다. 오토 스타트는 얘가 이제 그 주말도 인식을 해갖고요. 주말에는 안 띄웁니다. 이게 평일이었으면은 아마 프로그램이 바로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에 맞춰서 와치독을 실행하고 종료 시간에 맞춰서 와치독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평균성을 맞는 거 최적화도 해보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에 추가도 해보고 조건식도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동 매매까지 완료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매뉴얼을 받아서 스스로 전략을 좀 짜보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본인 것이 돼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계속 만들어진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발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매뉴얼은 우리 아까 카페에 가서 여기 아까 프로그램 받을 때 여기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이 매뉴얼 받아서 이, 보시면 되는데 음, 여기 뒷부분에 그 백테스트하고 사용자 조건식 만드는 부분 이 부분 좀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그 공지사항에 아, 이 조건식용 함수 설명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이거를 보시면은 기본적인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그 조건식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시간 사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